일본 시즈오카의 작은 해안 마을,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야노와 카에데,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했지만 운명은 이들을 연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야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동네 전시회에서 입상하기도 했고 대학에서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결국 도쿄에 있는 한 유명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꿈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보수적이었고 여성 직원은 늘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야노는 자신이 낸 디자인이 매번 상사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일을 참아왔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직접 발표자로 나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상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야노 씨, 디자인은 잘하니까 지금처럼 지원 역할에 충실해요. 발표는 내가 할 테니까. 깜짝 놀라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야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인정은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결국 아야노는 사표를 던졌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변 친구들은 다들 그런 거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야노는 그 모든 말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편 도쿄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 카에데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카에데의 꿈은 플로리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꽃을 다루는 일은 그녀의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그녀는 바로 플로리스트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도쿄의 플로리스트 전문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충당해야 했던 그녀는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꽃집에서는 손님을 응대하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으며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부족한 수면과 고된 노동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카에데는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려 했지만 경력 부족과 높은 월세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는 꽃을 다루는 일이 여전히 자신을 설레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카에데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시즈오카에서 열린 벚꽃 축제 덕분이었습니다. 도쿄를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카에데는 벚꽃 축제 준비팀에서 잠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꽃장식을 맡아 마을 광장을 꾸미는 일을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주최 측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카에데 씨, 이 장식 정말 멋지네요. 도쿄에서도 이런 실력을 보여줬다면 벌써 성공했을 텐데. 축제 당일 카에데는 완성된 벚꽃 장식을 바라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의 장식을 유심히 바라보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야노였습니다. 아야노는 사표를 낸 뒤 고향인 시즈오카로 내려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벚꽃 축제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광장에서 본 꽃 장식은 그녀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증을 품고 다가간 아야노는 그곳에서 꽃을 다루고 있는 카에데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장식, 당신이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맡았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이네요. 아야노는 카에데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꽃에 대한 그녀의 열정, 그리고 일본의 사회적 제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아야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카에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한국에 대해 항상 궁금했어요. 특히 매화 축제가 벚꽃 축제만큼 아름다울지요. 두 사람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카에데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면 되잖아요. 같이 갈래요? 아야노는 깜짝 놀랐지만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뭔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제약과 좌절을 뒤로하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향하기로. 우리 해낼 수 있을 거야. 함께라면. 그래요.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두 사람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아야노와 카에데는 서로에게서 떨림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새로움을 찾아 나선 두려움 없는 모험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두 사람은 한국에 정돈된 시스템과 빠른 속도에 놀랐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표지판이 곳곳에 배치된 공항은 그들의 긴장을 덜어주었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두 사람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여기 너무 깔끔하지 않아? 아야노는 주변에 정돈된 도심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일본과도 비슷하지만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이야. 카에데는 대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활기를 마음속으로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착한 서울역에서 그들은 첫 번째 숙소로 향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머물기로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는 한국의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즈넉한 감나무가 자리하고 있었고 온돌방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해.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카에데는 온돌 바닥에 몸을 눕히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잖아. 참 신기하네. 아야노도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의 적응기를 마친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야노는 서울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할 기회를 찾기 위해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디자이너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외국인으로서의 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한국어 능력이나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기서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야노는 여러 번 좌절했지만 그럴 때마다 카에데와의 대화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야노,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마. 힘들겠지만 분명히 잘 될 거야. 카에데의 응원은 아야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카에데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의 플로리스트 문화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서울의 대형 꽃시장인 양재동 꽃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눈앞에는 수백 가지의 화려한 꽃들이 펼쳐졌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천국 같은 곳이야. 카에데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며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한국의 플로리스트와 대화를 나누며 일본과는 다른 한국만의 꽃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 환갑잔치, 개업식 등 특별한 날의 꽃다발보다 화환을 선호한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화환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처음 봐요. 일본에서는 화환 대신 간단한 꽃다발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선 축하의 의미를 크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시장 상인의 설명에 카에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아야노는 면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디자인 실력을 칭찬하면서도 한국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담한 디자인보다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것이 더 선호됩니다. 혹시 그런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도 준비되어 있나요? 아야노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다가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 하나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카에데는 양재동 꽃시장에서 한 작은 꽃집의 보조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지만 고객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꽃은 며칠 정도 갈까요? 고객의 질문에 카에데는 어설픈 한국어로 답변했지만 고객은 대답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녀는 자신이 언어 장벽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야노는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대형 서점을 방문해 관련 책과 잡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영어 한국어 사전을 들고 다른 손에는 디자인 잡지를 들고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원서를 보냈고 마침내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에데는 꽃집 사장님의 도움으로 한국의 고객 서비스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장님이 손님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며 적어갔고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세요? 그녀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서비스에 고객들은 미소를 보이며 응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야노는 자신이 참여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회사 동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야노 씨,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카에데는 양재동 꽃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한 독창적인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한 꽃다발은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이거 정말 예뻐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스타일을 조금씩 섞어서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야노,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상상했어? 아니, 하지만 이제야 느껴.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카에데는 아야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뭔가 만들어갈 수 있어.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얻으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야노와 카에데는 각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점점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뜻하지 않은 위기는 그들의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아야노는 드디어 스타트업 회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한 제품 디자인이었고 아야노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곡선은 한옥의 지붕을 모티브로 했고 회의실에서 그녀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좋긴 한데 한국 시장에서는 너무 파격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통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은 더 실용적이고 간단한 디자인을 원할 거예요. 그녀의 디자인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각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야노는 회의가 끝난 뒤 한참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틀린 걸까? 내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그날 저녁, 아야노는 팀원들과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생각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다가가 프로젝트의 피드백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체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요소도 좋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는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죠. 아야노는 그들의 조언을 참고해 기존의 디자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고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색감과 구성을 추가했습니다. 수정된 디자인은 이전보다 훨씬 간결하고 실용적으로 보였고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카에데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일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플로리스트로서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재동 꽃시장 근처의 작은 꽃집에서 일하며 점차 한국 고객들의 취향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그녀의 노력을 이해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힌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결혼식 장식을 의뢰하며 특별히 요청한 색상을 카에데가 잘못 준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부탁한 색상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카에데는 한국어가 서툴렀던 탓에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고객은 불만을 표출하며 매장 주인에게까지 항의했습니다. 그날 밤 카에데는 매장 주인에게 꾸중을 들으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플로리스트가 되겠다는 내 꿈이 너무 터무니없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에데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고객의 요청을 철저히 기록하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매장 주인에게 한국식 꽃다발 구성 방법과 결혼식 장식에 사용하는 전통적인 색상 조합에 대해 배웠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같은 고객에게 다시 결혼식 장식을 의뢰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색상 조합과 구성을 준비한 덕분에 고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저희 결혼식이 더 특별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야노와 카에데가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두 사람을 동시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야노는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또다시 도전적인 디자인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팀원들과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아야노 씨, 이렇게 강렬한 색상을 쓰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팀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팀원들과의 갈등은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진정으로 환영받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편 카에데는 그녀의 SNS에서 큰 인기를 끌던 독창적인 꽃다발이 다른 플로리스트들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시작한 스타일인데 왜 아무도 제 아이디어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조차 몰랐습니다.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은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카에데, 나도 가끔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싶어. 하지만 너와 함께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아야노, 너도 알잖아. 우리 둘 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 해보자. 끝까지. 두 사람은 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아야노는 팀원들과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팀 회의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해 전달했고 동료들이 그녀의 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카에데는 한국의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작품을 보호할 방법을 문의했고 저작권 등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SNS에 작품을 올릴 때마다 워터마크를 추가하며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몇 달 후 아야노는 팀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내며 팀원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한국의 대형 브랜드와 협업하며 더욱 널리 알려졌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카에데는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하며 플로리스트로서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SNS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그녀는 양국을 오가며 워크숍을 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해냈어, 카에데. 그래, 아야노.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며 서로를 더욱 단단히 지탱해주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꿈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서울 곳곳에는 화려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야노와 카에데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 각자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길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거리 곳곳에 봄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야노, 우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억나? 카에데가 커피잔을 들며 웃자 아야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나지. 그때는 정말 막막했잖아.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매일 밤 한국어 단어장을 들고 울면서 공부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다니 참 신기해. 서울의 봄날, 두 사람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열린 작은 플로리스트 전시회를 구경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야노의 질문에 카에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꽃 예술 페스티벌을 열어보고 싶어. 두 나라의 문화를 꽃으로 표현하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아?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다. 나도 디자인으로 그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껏 들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꿈이었습니다. 몇 달 뒤 서울의 대형 전시장에서 벚꽃과 매화가 만나는 날이라는 이름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장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꾸며졌고 아야노의 디자인과 카에데의 꽃 예술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축제는 양국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함께 전시장 한쪽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 응. 그런데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 도전할 수 있게 돕고 싶어. 아야노와 카에데는 서로를 바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뭐가 될까? 글쎄, 어디로든 갈 수 있잖아. 우리라면 또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좌절도, 새로운 도전도, 벚꽃과 매화가 피는 계절. 그들은 또 다른 꿈을 꾸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어. 마무리 멘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야노와 카에데의 꿈 같은 도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용기와 영감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스토리들을 계속 소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